콜센터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예, 58년생 66세요. 66세 되셨고요. 어디가 네. 어떻게 불편하고 아프신지 권지용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직접 한번 네. 설명해 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불편하신 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허리가 아픈데요. 네네. 허리가 아프면서 앞쪽으로 고관절이 많이 아파요. 네네. 고관절이 아프면서 무릎 아프고 이런 건 없는데 가끔 이렇게 찬물을 이렇게 끼얹는다는 그런 느낌. 네. 어머니 고관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이게 허벅지 사타구니 쪽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네네. 그게 혹시 이렇게 걸음을 걸을 때 이렇게 고관절을 움직일 때 더 아프신 건 아니시고요. 아니 가만히 서 있어도 아프고. 가만히 서 있어도 사타구니 쪽이 아프시고. 예. 고관절이 많이 아파요. 찬물을 끼얹는다고 하셨는데 다리가 시리다는 말씀이세요? 시린 거는 아니고 저 종아리가요. 네네. 여기 찬물을 이렇게 붓는 그런 느낌이 자꾸 네. 있거든요. 약간 종아리가 얼얼하시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예. 네네. 찬물 이렇게 붓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어머니 그래서 혹시 진료를 받고 이렇게 검사를 해보셨는지요? 이게 허리 아프니까는 뭐 정형외과 같은 데 가서 물리치료만 받는데 별로 효과를 못 보겠더라고요. 아유. 네. 그러면은 아직 뭐 MRI나 CT 같은 이제 정밀 검사를 받아보지는 않으셨고요. 아니요, 병원에서 한번 받았는데요. 네.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받으셨어요? 예. 네네. 그러면 협착증 진단 받고 물리치료만 받고 아직 먹는 약이라든가 아니면 주사 시술은 받아보진 않으셨고요. 주사 시술은 아직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요. 네네. 그래서 거기 병원 그 원장님은 그러면 혹시 수술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수술할 단계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시장을 가도 조금 걷다가 주저앉아야 되고 그러거든요. 네, 많이 불편하셨겠네요. 어머니 그런데 이제 협착증이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들으셨지만 이제 그 전 단계까지는 이제 치료를 좀 더 해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약이라든가 물리치료 이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주사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물리치료 받으셨는데 효과가 없으셨으니까 한번 그 다음 단계 치료인 저희가 이제 협착증 일때는 보통 신경 차단술이라고 불리는 주사를 먼저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시술 자체가 아주 위험하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그 주사 시술을 좀 몇 차례 정도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우, 그랬는데 지금도 이렇게 서 있어도 이 고관절이 너무 아프거든요. 허리는 그렇게 아프면서 그쪽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허리 때문에 이 다리가 아픈 거라고. 네네. 그래서 네, 종아리나 이제 보통 이제 종아리나 허벅지, 이제 가측이나 뒤쪽으로 이렇게 증상이 많이 나타나시는데 협착증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사타구니 쪽에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아마 어머니께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앞쪽에가 많이 아프거든요. 네네. 우리 그 진료 보시는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하셔서 그 다음 단계 치료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아마 주사 시술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해주시고 한두 번 정도 주사 시술. 그런데 그 원장님 보고 얘기를 했더니 네네. 거기 그냥 물리치료만 받아보자고 하셨어요? 아니 그 병원에 약만 갖다 아, 약만 주셨어요? 약물 치료. 네. 예. 그러시면 어머니 이제 그 병원 규모에 따라서 사실은 주사 시술이 어려운 그 규모의 병원도 있을 수가 있어서 우리 병원 내에서 주사 놔주시면 안 되냐니까 거기서는 안 되고. 네네. 그러시니까 그러면 어머니 그 검사 받으신 결과를 가지고 이제 집에서 가까운 척추 관절 전문 병원 진료를 한번 더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사 치료로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머니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같은 전문 병원이라도 또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아직 주사 치료까지는 힘든 병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허리 전문 병원 검사 결과지 잘 챙겨서 한 번 더 다녀오시길 권유드릴게요. 자,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굉장히 젊으신 것 같은데요. 아, 저 58년생이요. 58년생. 어머니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직접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병원에를 갔더니요. 네네. 허리 디스크가 심하다고 수술을 하라고 그러는데 네네. 제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수술을 못 한다니까 그러면 시술을 해줬어요. 네네. 시술을 받았는데도 엉덩이하고 종아리가 자꾸 아픈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자꾸 주사를 가서 여러 번 맞았거든요. 어머니 지금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허리는 별론데 엉덩이하고 종아리가 이렇게 아파요. 엉덩이하고 종아리가 제일 불편하시고 아프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6월달에 너무 심해가지고 6월달에 가서 시술을 했거든요. 네, 무슨 시술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머니? 뭐 이렇게 디스크가 심하다 그러면서 하라 그랬는데 내가 모른다 그러니까 그래서 허리다 그냥 자기네가 시술이라고 했어요. 뭐 그냥 이렇게 동- 우리 동네 신경 주사 병원에서. 이렇게 주사 그냥 간단하게 주사를 맞는 시술이었나요? 아니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셨나요? 아니요, 금방 끝나더라고요. 아, 금방 시술이라고 끝나셨어요? 그랬는데. 네. 네. 그럼 근데 내가 하도 아파서 여러 번 가서 주사를 맞았어요. 네네. 그래도 계속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건 주사 치료를 지금까지 그러면은 한 대여섯 번 이상 맞으셨을까요? 네. 대여섯 번 이상 맞으셨고, 근데 주사 맞고 나면 좀 효과는 어떠세요, 어머니? 그날은 괜찮다가 그 이틀이면 또 아픈 거예요. 효과 지속 기간이 짧으시네요. 네. 네. 혹시 걷는데 뭐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그런 건 없으시고요. 그런 건 없는데요. 네. 지금 통증 정도가 직장 네. 생활 하시는데 많이 지장을 줄 정도인가요? 아니요, 그런 건 서서 하는 건 없는데 앉으면 이렇게 아파요. 앉으시면 많이 아프시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아직 직접적으로 사진을 못 봐서 정확하게 이제 디스크가 어느 정도 심한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진료 보셨던 선생님께서 수술을 고려하실 정도였다고 하면 아마도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온 정도가 아마 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보통 디스크를 이제 수술하라고 이제 권해드리는 경우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로 이제 충분히 치료를 이제 오랜 기간 했는데도 이제 증상이 극심한 경우, 그리고 이제 다리 마비라든가 이제 대소변 장애 같이 이제 신경 마비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그럴 때는 수술을 권해드리게 되는데요.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증상 발생하시고 한 5개월 정도 지나셨는데도 꽤 불편한 증상이 주사 시술 이후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으신 거라 사실은 그럼 그 다음 단계 이제 큰 수술 말고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양방향 내시경술 같은 그런 시술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직장 때문에 조금 어렵다 하시더라도 계속 불편한 상태로 몇 달간 지내시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양방향 내시경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치료하고 나서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가 빠르기 때문에 크게 직장 생활에 지장을 안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그리고 원장님 아마 주사 치료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니까 네네. 어떤 주사 치료를 받으셨는지도 지금 좀 네네. 불문명확하잖아요. 네네. 좀 다양하게 좀 전문 병원 찾으셔서 진료에 대해서 좀 상담 좀 더 구체적으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려요. 자,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는 61요. 61세 아주 한창인 나이신데 어떻게 한창이 어떻게 아니더라고요. 불편하신지? 제가 네. 그 정형외과, 그러니까 허리가 처음에 아파서 정형외과 갔는데 허리가 너무 안 좋아졌대요. 그래갖고 척추 전방 전지증? 뭐 일단 네네. 예, 척추 협착증보다 전방 더- 전이증, 네네, 어머니. 전이증. 네네. 그래갖고 협착증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라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수술 단계는 조금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주사 치료를 받아서 허리는 좋아졌거든요. 네네.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한 2달 정도 전부터 이렇게 엉덩이에서 다리 종아리까지 뭔가 막 당기면서 뭐가 눌러서 막 새끈거리듯이 당겨서 걸음 걷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유. 네네. 그래서 또 다시 동네 병원을 갔더니 그 정형외과에서 허리가 더 안 좋아져서 그런 거라고 좀 치료를만 하면 될 것 같다고 해서 치료를 받는데 좋아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네. 어머니 그러면은 그 전방 전이증을 진단받으신 건 얼마나 되셨나요? 그거는 한 4개월 전쯤. 4개월 전에. 네. 네. 전방 전이증은 우리가 이제 척추뼈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관절의 문제라든가 이제 디스크의 문제는 선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척추뼈가 이제 위에 척추뼈, 아래 척추뼈가 약간 이렇게 어긋난 형태로 위에 척추뼈가 이제 아래쪽 척추뼈도 약간 앞쪽으로 이동한 걸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고요. 이 네. 전이증이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전이증이 있는 그 마디에 이제 디스크가 좀 더 빨리 나빠질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쪽에 이제 협착증이라든가 디스크 탈출증이 잘 동반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 2달 전에 네. 그 엉덩이 다리 증상 나타나시고 나서는 주사 시술은 안 받아보셨어요? 2번 정도 받았어요. 2번 정도 받으셨는데 좀 효과가 어떠신가요? 별로 안 좋아서 네네. 나아지는 감이 없어서. 나아지시는 감은 없으시고요. 네네. 그 전이증은 아마 엑스레이로만 해도 척추 전방 전이증은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머니 혹시 네. MRI 찍어 보셨을까요? MRI까지는 안 찍었어요. MRI는 안 찍어 보셨어요? 네, 엑스레이만 찍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네네. 그냥 다니면 되겠거니 했는데 네네. 전혀 많이 좋아지지가 않아서 걸음 걷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척추 전방 전이증은 이제 뼈가 어긋난 것처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엑스레이에서도 보이는데요. 네. 그 전방 전이증이 이제 있는 거기에 동반된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있는지 얼마나 심한지는 엑스레이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방 전이증 자체는 별로 안 심하더라도 거기 네. 동반된 협착증은 심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어머니. 네. 그래서 일단은 MRI를 먼저 한번 찍어봐서 그 협착증이나 디스크 돌출된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전방 전이증 마디 말고도 이제 다른 부위에 혹시라도 이제 문제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단을 확실하게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주사 시술을 하더라도 이제 어떤 부위에 어떤 주사를 놓을 건지가 그렇죠. 이제 달라지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MRI 촬영을 할 수 있는 이제 전문 병원 진료를 먼저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그럼 좀 우선시 돼야 될 큰 것 병원으로 같습니다. 가봐 동네 말고 큰 병원으로 가야 되겠네요. MRI 촬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네. 네네. MRI 장비가 있는 병원만 찾으셔도 어머니 될 것 같아요. 오늘 전화 그래요? 너무 잘 주셨습니다. 네, 우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몸에 잘 맞는, 내 질환에 잘 맞는 치료법을 찾기 위해선 정확한 진단이 첫 번째니까요. 근처 허리 전문 병원이면 더욱 좋겠죠. MRI 진단부터 정확하게 받아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척추질환 치료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단계절 치료 방법들 원장님 쭉 설명해 주실 때 증식주사 치료 이외에도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은 이제 복강경이나 이제 관절경처럼 내시경을 이용해서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치료하는 부위에 이제 1cm 정도의 작은 구멍 2개를 뚫게 되는데요. 한쪽으로는 40배까지 확대되는 내시경을 놓고 다른 한쪽으로는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최소 침습 척추 치료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최소 침습 척추 치료법. 다양한 장점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은 이제 근육을 비롯한 이제 정상적인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상처 부위 통증이 이제 작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처 회복이 빠르다 보니까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네. 또한 모든 이제 디스크 환자나 매우 심한 협착증에도 이제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치료법이 되겠고요. 네. 단순히 일시적인 통증 완화가 아니라 이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이제 조직을 병변을 이제 제거해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도 좋은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아까 앞서 40배 정도 확대되는 내시경을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시야 확보가 좋아서 더 정밀하고 그 성공률이 높은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근본적인 병변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부분도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의 실제 치료 사례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7세 남성분의 사례 준비되어 있죠. 네, 87세 아버님이시고요. 20년째 허리가 아프셨고 이제 최근에 양측 다리가 무겁고 저리고 하는 증상으로 이제 병원을 오셨는데요. 네. 지금 아버님 MRI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제일 좌측 사진이 이제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 이제 신경이 지나는 통로, 척추관이 좁아진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보시면은 그 잘록잘록하게 이제 좁아진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중간하고 우측 사진은 이제 신경의 이제 단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단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신경이 이렇게 타원형 모양으로 동그랗게 보여야지 정상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이제 신경이 척추관이 좁아지다 보니까 신경이 눌려서 네. 이렇게 세모나게 그리고 우측 사진에서는 이렇게 Y자 모양으로 이렇게 오. 신경이 많이 눌려 있는 것을 보실 네네. 수가 있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이 좁아진 척추관, 척추관을 좁아지게 만든 인대라든가 이제 뼈를 일부 제거를 하게 됐고요. 네. 우측의 시스루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세모나게 이제 좁아졌던 신경이 이제 척추관이 확장되면서 신경도 같이 잘 펴져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더 심하게 이제 Y자 모양으로 이렇게 심하게 눌려 있던 신경도 이제 시술 이후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잘 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상으로 좋아진 것뿐만 아니고 이제 그 시술 전에 아프셨던 증상도 많이 호전된 상태로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아주 사진으로도 동그랗게 아주 공간이 잘 확보가 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령이신 분들한테 굉장히 치료 예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도 역시 84세 남성분 사례죠? 네, 84세 아버님이시고요. 우측 엉치랑 다리 통증으로 이제 병원을 오셨습니다. 왼쪽에 시술 전 MRI 사진에서 보시면 원래는 정상적으로 이제 신경이 나가는 구멍이 저기 빨갛게 이제 저희가 그려드렸던 대로 빨간 원처럼 이렇게 타원형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야지 이제 정상인데요.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저기 노란색으로 보시면 저기 디스크가 이제 돌출이 돼서 신경이 이제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심하게 눌려 있는 것을 보실 네네. 수가 있습니다. 양방향 내시경술을 통해서 이렇게 돌출된 그 디스크 일부를 제거를 하고 이제 신경 구멍도 같이 넓혀주는 시술을 받으셨고요. 우측의 시술 후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신경 구멍이 동그랗게 넓어진 것을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증상도 좋아지신 상태이시로 잘 지내고 계십니다. 자, 이거 혹시 남성분들만 치료 예후가 좋은 거 아닌가 해서 여성분 사례도 좀 살펴보죠. 네, 70세 어머님이시고요. 20년 전에 허리 수술을 받으신 병력이 있고 네, 다시 허리랑 양측 엉치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네. 왼쪽이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시면 저기 새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기존 20년 전에 수술하면서 그 삽입을 했던 허리 나사못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나사못으로 척추 마디를 고정을 하게 되면 그 위아래 인접한 마디에 퇴행성 변화가 빨리 와서 이제 디스크 탈출이라든가 협착증이 보통보다 빨리 생기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네. 어머님 같은 경우도 우측 그 MRI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수술했던 한 마디 위쪽으로 그 신경 통로가 이렇게 잘록하게 좁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양방향 내시경술을 통해서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를 넓혀드리는 시술을 하게 됐고요. 시술 전과 시술 후 저렇게 동그랗게 그려진 신경의 면적을 보시면 신경이 이제 이렇게 눌렸던 신경이 잘 펴져서 넓혀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네. 시술 전 통증도 호전된 상태로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20여 년 전 허리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치료 예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례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네. 74세 어머님이시고요. 오래전부터 이제 허리랑 다리 통증이 있으셨는데 이제 최근에는 조금만 걸으면 이렇게 허리가 이제 굽어지는 증상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네. 시술 전 왼쪽 MRI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허리뼈 4번, 5번 사이에 이제 디스크 돌출과 함께 이제 신경이 이렇게 눌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우측에 이제 신경 단면에서 보시면 돌출된 신경 때문에 신경이 이렇게 잘록하게 눌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이제 신경이 눌려 있는 것을 풀어드리는 저희가 감압술이라고 하는데 감압술을 시행을 했고요. 네. 다음 사진에서 보시면 네, 시술 전에 저렇게 눌려 있던 이제 신경이 이렇게 면적이 확장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걸을 때 허리 굽어지는 증상이 이제 시술 이후에 없어진 상태로 이제 허리 꼿꼿하게 잘 펴고 잘 걷고 계십니다.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다양한 치료 사례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생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전화 많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확인합니다.